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기업 실적이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산업 생산을 비롯한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우리 증시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0.2%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0.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가면서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좀 부진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상승폭도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 혼조세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SK에너지까지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혼조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둔화 완화를 시사하는 경기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내 증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르면서 17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단 라인을 제한하면서 1750선 후반에서 관망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수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8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기관이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300억 원 넘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47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0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단 라인을 제한하면서 470선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개인 쪽에서 30만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30억 원 정도 역시 비슷한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홀로 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고 물량도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등락하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데요. 현재 3원 10전 내리면서 1173원 10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은행주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신한지주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가운데 KB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아직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 오르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이 5.6%, 호남석유, 대한유화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화학이 8.9%, 9% 가까이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5% 오르고 있고요. STX가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2%대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조선주들이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이 두산 메카텍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주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2.7%,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주들 2%에서 5%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건설주들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관심 받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짚어봅니다. 대창이 11% 오르고 있고요. 이구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이 7%,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4%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상황에서 대형주 중심의 뚜렷한 상승세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장 상황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다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관망 심리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보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6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화학, 건설, 그리고 운수, 창고 등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도 소폭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전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신세계나 롯데쇼핑 등 유통주들 쪽으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안착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반전이 됐다는 점에 크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화학이라든지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최근 화학업종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등에 들어가게 되는 주요 소재나 또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핵심 업종이라는 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신기술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 화학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수급적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 호조에 따라서 분기 실적이 계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 추세 자체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실적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주된 매수 여기에 더해서 향후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등 신기술 쪽으로의 무한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화학업종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이 보다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담들이 이런 제한적인 부담들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리고 특히 화학업종의 강세를 보여주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히 어떤 한쪽으로 수익원이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수익원을 갖추고 있고 향후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글로벌 악재들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돌파한 박스권 상단을 붕괴시키지 않는 가운데 견조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들이 계속된 매도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현재 글로벌 및 한국 관련 펀드로 11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펀드 환매가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등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만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 매수해야 되는 자금이 최대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자금 여력을 기반으로 해서 연기금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는 등 전체적인 3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바라볼 수 있는 수급적인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오히려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도 지금 실적 전망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와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중국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 시점에도 접근 가능한 그런 권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계속적으로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는 뚜렷한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다소간 좀 안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전 세계 소비국으로 부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력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업체
업체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은 계속적인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중장기적인 테마로 계속적인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마감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경제 지표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간만에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업 생산하고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간만에 좋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전날의 악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의 기조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경제지표 후전 소식이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이머징 마켓에서 먼저 나타났었던 그런 반등에 동참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다우지수 약세를 벗어나기 위한 기준선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한 200일 이동평균선을 따지고 있는데요.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반등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 그럴 흐름이었고요. 기조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예 200일선 근처도 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기술주의 약세가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전체 종합지수 흐름이 오늘 다우의 영향보다는 중국의 모습하고 거의 연동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종목이나 업종별 흐름은 미국 시장의 흐름과 아주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운수창고 유통업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데요. 오늘의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본다면은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8월 11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장중에 계속 한 1% 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투자 심리가 아주 불안했었던 금주 초에는 장중에 1.7%까지 변동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장중 진폭이 아주 적은 편이죠. 투자자들은 좀 이러한 장세를 보면 지루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이러한 변동성 축소의 움직임은 꼭 필요한 그런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권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종목을 쫙 내려놓고 지금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SK에너지라든지 LG화학 이런 업종 쪽에서는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많은 업종들이 동시에 좀 상승을 해줘야 될 텐데 좀 이렇게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업종별 상황 그리고 또 향후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내려주시죠. 예, 시장 기조가 완전히 강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목이 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재료들이 다음 주 초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경기선행지수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제 종목 업종별로 움직임에서는 시장이 다시 움직이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신고가 흐름의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신고가 흐름 종목을 살펴보지 않았었죠.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16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보면은 하나케미칼이나 금호석유나 뭐 풍산홀딩스나 CJ 비롯해서 롯데쇼핑,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시장의 조정 이후에 다시 과거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선두에 나서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본다면은 시장의 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점을 뜻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이 최근에 주도주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또 주도주군이 좀 폭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하고 연결된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또 한
가지를 놓고 보면 기존의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이나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들 종목들 결국에 또 다시 먼저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들이 속한 그 화학업종도 오늘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상승률이 아주 높은 그런 종목에 속하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품 가격의 부담 요인이겠죠. 아무래도요. 화학업종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중국 내수 가격의 경우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인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경기에서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또 다시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놓고 보면 IT의 부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보면 삼성 SDI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업종 내 종목들이 삼성 SDI가 돌파 시도하기 전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SDI의 특징은 수급장으로 놓고 봤을 때 투신권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투신권이 오히려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뭔가가 있지 않나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SDI 종목을 좀 놓고 보면은 여타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내 종목들보다 좀 앞서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재료를 놓고 보아도 2차 전지 같은 재료를 좀 감안을 한다면 LG화학하고 흐름이 어느 정도 연결지어서 이해가 가능할 테고요. 여타 다른 IT주처럼 뭐 반도체 시황 약세 흐름이나 또 LED 업황 같이 부정적 의견 같은 그런 악재가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주가가 좀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다른 IT주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변동폭이 적어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장이지만 시장 내부 흐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외부 재료의 호전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면은 시장이 또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좀 필요하네요. 외부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당장은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내일 사이에는 재료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또 내려가기도 좀 힘든 움직임이다. 아마도 내일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별 흐름을 보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확인은 가능한 상태지만 아직도 좀 외부 환경을 감안하면 확신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지수도 좀 등락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 과정이 이뤄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좀 조용한 내일까지도 조용한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1750포인트대 회복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20일 이동 평균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도 숨고르기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1760포인트대가 이번에 낙폭을 기록한 그 피보나치 비율 61.8%가 1760포인트입니다. 1790포인트에서 171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61.8%를 구하면은 1760포인트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저항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서는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부 좀 현금화를 통해서 반등 시 탄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존의 좀 주도주나 새롭게 주도주로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으로요. 조정 시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그런 시기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접근할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명쾌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투신 쪽에서 다시 환매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신 쪽에서 600억 이상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오전까지 순매수 규모를 유지를 했던 기관 쪽에서의 순매도 전환이 지금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 그동안 계속 팔다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1,000억대의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 종합지수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피로감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 동향, 전체적인 수급 동향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1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9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98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9억의 외국인들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42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만 77억의 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정 투자 주체부터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현대증권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외환은행 쪽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업은행, LG전자 이런 쪽으로 현재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 상회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연결이 지금 잠시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 지금 중구난방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증권, 기아차, 외환은행까지 이 많은 종목군들 쪽으로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고 이게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특정 주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희가 이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이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3% 오르고 있고요. 1761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0.2% 오르면서 478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 수급 주체별로 좀 살펴봐도 이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가면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과 기관의 이 동반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군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매매 이 상위 종목군들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네. 네.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LG화학,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GS건설, 그리고 삼성전자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대증권이라든가 외환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등도 순매수를 지금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한진해운, 현대중공업 등으로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들과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LG화학이라든가 삼성SDI, LG전자, 현대증권과 제일모직 등으로 이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용차, 아이마켓코리아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LG화학과 LG전자, 현대증권, 외환은행, 그리고 호남석유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G화학과 LG전자는 외국인들 큰 폭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140억 이상의 순매수, LG전자 같은 경우는 12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봤는데 어렵네요. 좀 말씀 듣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입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종목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 편출입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포트폴리오, 한진중공업이라든가 SK에너지,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한화 등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세 둔화가 나타나는 이제 현대백화점, 최근에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백화점보다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이제 그 시세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현대건설 쪽을 이제 그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이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 쪽에서 매수를 하는 쪽이 일단은 자문사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이 바로 현대차그룹과 그리고 현대그룹에서의 당사 인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황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당장 당사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M&A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월에 이제 그 업황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그 7월달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모멘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8월 말 정도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업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21선 부분에서의 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선 추세선을 따라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N자형 패턴으로 해서 오늘 고가가 돌출이 되는 68,8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양공은 이러한 추세를 확실하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엿보이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67,300원에서 68,000원 수준까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0원 부분에서는 일단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고 단기 75,000원 선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모습이 하반기에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85,000원에서 90,000원 정도까지 중기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64,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4,0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21선이 하회하면서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남기실 때 매수하신 그 종목과 매수 비중, 매수 가격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저희가 현대건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좀 파생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주들로 현대그룹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현대그룹의 그 현대증권이 그 현대건설을 현대차그룹에서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M&A 이슈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3일 동안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전에 그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사들이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에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M&A 이슈가 부각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물론 따라붙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그러한 흐름이지만 일단 그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대증권 차트 보시면 직전에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면서요. 또한 그
4,000원 전후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현대상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상선은 뭐 실질적으로 현대그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앞으로 현대건설 인수 관련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강한 실적 모멘텀도 있지만 이런 M&A 이슈가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직전 고점에 도전하는 강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3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직전 고점인 4만 1,000원에 도전하는 그런 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직전 박스권 고점이었던 4만 원 부근에 간다면 일단은 그 차익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홈인데요. 리홈은 액면 분할 관련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소형주가 최근에 그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액면 분할 재료가 9월 17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첫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리홈을 상한가에 따라잡긴 좀 어렵다고 보고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던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직전 고점이었던 34,000원의 돌파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직전의 고점에 돌파에 실패하면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홈은 현재 상한가 진입했고 내일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겠죠. 시초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한번 따라 붙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34,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리홈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증권 둘 중에 한 종목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현대증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증권의 그 기관 매세가 오늘까지 하면 3일째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슈화되는 종목은 현대증권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물론 현대건설을 현대차그룹이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증권도 새로운 주인을 맡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지라인의 지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장중 저점 14,850원의 지지는 꼭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급등한 만큼 또 지지라인을 붕괴시키게 되면 다시 원위치까지 13,5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하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직전의 고점대를 전부 넘어섰기 때문에 1년 전의 고점이었던 18,000원대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다소 M&A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짧게 17,000원 정도의 목표가로 보시고 현재가인 15,500원, 15,600원 정도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증권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지금까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정확하게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동양조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증시가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뭐 3거래일 연속 양봉이 출회되면서 예. 그리고
추세는 괜찮다. 예, 이런 예. 의견을 좀 받았거든요. 예, 예. 지금 4거래일 만에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예. 현 시점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증시는 우선 박스권 상단에서 상당히 지표 자체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00 후반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미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없고 순환매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도주들 IT라든지 자동차들이 지금 쉬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M&A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동통신사 그런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자고 일어나시면 어느 날은 더블딥이다. 네. 어느 날은 경기가 뭐 호전되고 있다. 그렇죠. 뭐 그것이 정반대의 움직임인데 하루마다도 자고 일어나면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축은 우선은 더블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마다 툭툭 나오는 그런 멘트일 뿐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이머징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경기는 우선 상승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런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시장이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종편 채널과 관련해서 몇몇 미디어 업종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SBS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SBS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8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이 35,000원이고요.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오늘 예, 예. 낙폭이 좀 있고요. 예, 예. 미디어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미디어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그런 네. 이제 뭐 종편 채널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었는가 하면 뭐 SBS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좀 우선 안 좋게 좀 우선 악영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관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SBS 우선 지켜본다고 하면 SBS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그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중계를 했었지만 네. 그 효과가 오히려 뭐 매출 쪽은 좋았을지 뿐더러 그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과 함께 그 과징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우선은 당분간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켜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좀 빠져 있으시지만 우선 SBS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하반기 때도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35,000원 선까지도 초반에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에 우선은 첫 번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인 상승분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광고료라든지 그런 부분, 인상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추정적인 목표는 우선 3만원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중기, 장기로 본다면 기한을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광고료 부분, 우선 3분기 때는 우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 좋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우선은 좀 쉬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4분기 이후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4분기 때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3분기 중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뭐 한 다음 달 9월 달 말부터는 우선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살펴봤고요. 미디어주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컸었던 그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350원이고요.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난 13일이었나요? 8,91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분께서는 이 오르고 있는 도중에 좀 참여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거래를 연속 내리고 있고 예. 지금 거래량도 좀 수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뭐 4대강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몇 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몇 년째 같은 흐름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28 보궐선거, 또 그 다음에 8.8 개각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4대강 관련한 이제 강력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선거 결과인데 그런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 뿐더러 진짜 매수를 만약에 하시겠다 앞으로라도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때는 차트가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선거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각 전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되 이렇게 움직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또 그 손해 양도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지금 뭐 추가적인 정책상 어떤 부분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 수정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변동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나올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하락 추세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비중이 이제 40% 정도 꽤 되시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우선 내일 만약에 사거래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한 40%에서 30% 이내로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향후 그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일단 일명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예. 이 테마주에서 이 옥석 가리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예. 보통 테마주에 접근하실 때 예. 어떻게 기업을 선택하십니까? 예, 예. 테마주 중에서도 신선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사대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와서 좀 식상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특별히 피해될 부분이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관련된 것들은 저희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뭐 사통신 부분이라든지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너시스템즈 같은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추세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나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항상 매수 비중 한 30% 이내에서 개별 종목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예, 예. 혼자 아시지 마시고 예, 예. 저희에게도 항상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 바로 이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흥철강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영흥철강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9,330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분명 있으신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를 지난달에 했었는데 썩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예, 모습이거든요. 예. 최근에 좀 반등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예, 예. 우선은 영흥철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 우선은 경강선유, 마보건강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쪽에 속하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기자재 쪽에 속하는데 우선 자동차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 쪽은 국내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양날의 우선은 그런 사업적인 전망이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흥철강 같은 경우 우선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차입 경영 뿐만이 아니라 지금 4.4% 제가 지난주에도 KT를 좀 배당주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었지만 영흥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4.4%의 배당 수익률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비중은 지금 30% 정도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시면서 이제 배당주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연말 전까지 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배당주 때문에 한 번 있을 수는 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쪽 이제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PBR 같은 경우는 0.3배 정도 자산재 평가를 했을 경우는 IFRS 같은 경우 도입이 됐었을 경우 상당히 수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자산재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가장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주가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건설 부분에 대한 경기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PBR 같은 경우는 지금 0.3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본다 그러면 13,000원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재 평가라는 부분과 저평가된 종목들은 수두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목의 원래 가치대로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올 하반기 때 지켜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우선 11,000원 이상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치주를 발굴하려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많은 그렇죠. 공부도 하고 계시고 방송도 보시는데 지금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뭐 13,000원, 뭐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가치주 측면에서 한번 신규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종목으로 영흥철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우선 PBR 0.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평가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주를 찾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보다도 저축 대신에 나는 장기적으로 놔두고 저축에 뭐 한 3배에서 5배 정도를 수익을 향유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측면에서 영흥철강 같은 게 좋을 수가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삼부토건 같은 것도 물론 괜찮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KT 같은 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호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수 가격도 높고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PN텔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37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6,280원입니다. 이 올해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매수를 하셨군요. 근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차트상으로도 좀 불안하게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1% 내리고 있는데요. PN텔 일단은 당장 짧은 기간 내에 빠져나오시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매수하신 지도 좀 오래되셨고 고민 끝에 지금 문자를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PN텔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지금 뭐 우선 11,250원대 11,250원대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우선은 뭐 사셨던 가격대가 뭐 작년쯤으로 한번 지켜집니다. 그래서 PN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 케이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적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보다도 우선은 뭐 휴대폰 기기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 그런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본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주가 아니라 우선은 그런 뭐 스마트폰의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은 이제 터치 패널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터치 패널 쪽으로 우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납품한 쪽에서 단가라든지 그런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고 지금 특히나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PN텔 같은 경우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우선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PN텔이라는 회사가 뭐 케이스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우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PN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속적으로 뭐 차트상에서 본다 그러면 매물대가 있는 쪽까지 기술적으로 한 뭐 8,300원대까지 우선은 상승이 뭐 가능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한번 지켜보시고 특히나 그 매수 비중 50%이기 때문에 뭐 8,300원까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30% 이내로 줄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유념하게 보시면서 그때쯤 다시 한번 또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좀 적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일명 물타기죠. 그 전략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텐데 비중 자체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지금 PN텔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물타기를 좀 하시는 거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타기에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한숨을 좀 쉬었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5,8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 60%나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매수를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역시 매수하신 지 꽤 됐고요. 현재 주가가 6,650원입니다. 일단은 수익권에는 있으신데 지금 차트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8,000원 넘게까지 올라갔었던 대덕전자인데 6,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익이 컸다가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마음고생이 좀 심하죠.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원금이 그 사셨던 가격대는 5,800원이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덕전자가 최고점이 이제 8,000원이었습니다. 네. 항상 머릿속에 이제 8,000원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00원이 되기 전까지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계속 마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가 이제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한 뭐 인쇄 기판 회로 부분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반도체 그런 업종들과 함께 그 차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다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반도체 기기는 지속적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차트 부분에서는 지지선인 60일선 한번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지선이 200일선에서 한번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한번 상승 쪽으로 한번 지켜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좀 매물대가 쌓여있는 좀 7,5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금 부분을 8,000원대라고 보지 마시고, 본인의 원금은 이제 매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가였던 지금 뭐 5,800원대라고 보시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7,5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 상승한다고 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이내는 7,500원에서 수익 실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정윤성 대리 하면은 숨겨진 가치주를 상당히 잘 발굴하는 그런 모습을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관심이 가기도 하는 그런 예. 부분인데,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예. 종목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일본에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카라 네. 가수가 있는데, 지금 뭐 미스터라는 노래가 일본 전역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지켜본다 보면 SM이라는 주가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컨텐츠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 올 하반기 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 거는 지난주에도 네오지 인터넷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부분은 지켜봐라. 이쪽이 크게 상승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SBS 컨텐츠 허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SBS 미디어 그룹 내에서 모든 그 드라마라든지 화면 부분에 대해서 유통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가 인기가 있다. 카라가 SBS에서 찍었던 그런 화면을 외국인들도 분명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네. 부분은 유료로 팔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SBS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한류 부분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을 유통할 수 있는 SBS 컨텐츠 허브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지금 1,3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13,5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손절가는 우선 8,5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봤는데 참 재밌네요. 이 권영문 과장,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분이죠. 그분께서는 이 소녀시대를 예로 들으시면서 SM에 대한 추천을 하셨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2% 넘게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정윤성 대리는 SBS 콘텐츠 허브를 말씀해 주시면서 카라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예, 각자 이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네. SBS 콘텐츠 허브 향후 주가 행보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정윤성 대리 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또 장 마감 후에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